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명리 왕초보 교실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천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천간의 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에는 모두 10개의 좀 기호가 있다. 근데 그들 사이에 또 상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합이라고 하는 관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충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합과 충이라고 하는 이 말, 이게 무슨 뜻인가? 많은 사람들이 합과 충이 있다라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아세요. 그런데 합은 좋은 거고 충은 좀 나쁜 거다. 그런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합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한자의 뜻이 합할 합이라고 해서 합쳐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 합이 들어간 단어로 화합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화합한다. 그러면 좋아 보이잖아요. 반대로 충이라고 하는 건 좀 정확한 뜻은 빌충, 빈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동시에 또 싸운다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충돌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닥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당연히 이 싸운 것보다는 화합하는 걸 좋아하니까 합은 좋은 거, 충은 나쁜 거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거는 제가 사주명리 수왕주실록을 다루면서도 거기서 나오는 여러 인간관계를 이 합과 충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도 제가 강조를 했듯이 사실 합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이냐 또 충이라고 무조건 나쁜 것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라고 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미리 좋고 나쁜 것이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 그거는 어떤 상황과 조건이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그 가치가 정해지는 거지 미리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이 공부를 하는 게 좋을 텐데요. 어쨌든 합과 충이라고 하는 천간의 상호 관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음양오행의 다른 모습이라고 얘기했죠. 하늘에서 전개되는 모양이자 운동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음양오행의 관계가 반영된 것입니다. 먼저 천간의 합, 즉 천간에 있는 10개의 기호들이 서로 합을 한다는 거, 서로 화합한다는 겁니다. 서로 모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져 가지고 이것이 이제 하나의 새로운 오행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이론인데요. 조금 복잡하죠. 기본적인 개념만 좀 잡는 식으로 진행할 텐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천간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10개가 있는데요. 어떤 천간이 자기로부터 6번째 자리에 있는 천간을 만나게 되면 합이 돼가지고 이것이 새로운 오행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천간의 합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음간과 양간이 만나는 모양입니다. 기본적으로 크게 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음간, 양간 나눠진다고 했죠. 어떤 자리에 천간에서 6번째 자리에 위치한 천간은요, 음양이 서로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화합을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화합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우주 만물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듯이 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음양의 어떤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유정지합이다. 즉 정이 있는 합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부부지합이다. 즉 부부의 어떤 화합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좋은 의미로 많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조금 복잡해지는 거는 이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화합을 한다, 즉 결혼한다는 거죠. 그럼 뭐가 생깁니까? 자식이 생기죠. 바로 이렇듯이 천간에서도 두 개의 어떤 천간이 만나게 돼서 화합을 하게 되면 새로운 오행이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오행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거를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로 하면 합화오행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 갑목과 기토가 만나게 돼서 서로 합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토오행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을목과 경금이 만나게 되면요. 이거는 금오행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병화와 신금이 만나게 되면 병신합수라고 해서 이거는 또 수오행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정화와 임수가 만나게 되면 이거는 합목, 즉 목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무토와 개수가 만나게 되면 서로 합을 해서 이건 화오행을 만들어낸다. 이게 바로 이 천간의 5개의 합화오행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갑기합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기합토라고 하는 것은 이 갑목과 기토가 만나서 합을 이루어서 토오행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모두 10개의 천간이 있죠. 여기서 맨 앞에 있는 갑목이 자기로부터 6번째 자리에 있는 이 기토를 만나서 합토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 원리를 설명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이게 조금 어렵게 들리시더라도 설명을 하면요. 자, 갑목의 운동이 기토에서 마무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뭐냐? 자, 기본적으로 갑이라고 하는 천간은요, 이게 오행으로 목입니다. 자, 목인데, 자, 목의 성질은 솟아나는 운동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즉, 시작하는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토오행입니다. 토의 성질은 멈추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양의 운동에서 음의 운동으로 넘어갈 때 이어주기 위해서는 잠시 그 운동이 멈춰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걸 보면은 갑목과 기토라고 하는 것은 그 성질이 어때요? 서로 반대가 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는 시작하려고 하는 거고 하나는 그 시작을 멈추려고 하는 운동이라는 거죠. 이런 두 개의 서로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성질과 운동이 만나게 되면 갑목이라고 하는 이 시작하는 운동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게 바로 합화오행, 즉 토오행이 뭐라고 했어요? 멈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물상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그랬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천간의 기호들, 이걸 우리가 항상 물상적으로 적용하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갑기합토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성질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나 공간의 측면에서는 또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이제 간단히 살펴보면요. 이거는 자연물의 비유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갑기합토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늦여름 내지는 초가을, 그러니까 이게 어떤 환절기의 나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나무에 굉장히 많은 흙먼지들이 모이잖아요. 이 기토는 작은 토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나무에 붙은 흙먼지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되고요. 또 이거를 조금 복잡하게 물상으로 적용한다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거는 시골 마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갑목이라고 하는 건 나무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지도자를 또 상징하는 이런 기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마을 지도자다 라고 하는 이런 물상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을경합금은 또 무엇인가? 을목이 경금을 만나서 합을 이루어서 금오행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을로부터 여섯 번째 자리에 있는 경금이라고 하는 천간을 만나게 돼서 합금, 즉 금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 역시 먼저 성질로서 이해해 본다라고 하면 을목의 운동, 을목의 성질이 경금에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을목은 기본적으로 목입니다. 목이니까 역시 솟는 모양인데요. 자, 이게 천간에서는 그 모양이 구체화된다고 말씀드렸죠. 즉 을목에서는 펴지는 모양, 구부를 거리면서 펴지는 모양이 되는 건데 확대가 되는 거죠. 시작한 게 더 전개가 되는 모양인데, 자, 경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양의 운동이 이제 멈춰지고 바로 음의 운동인 수렴, 즉 거두는 운동의 모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굉장히 강력하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경금을 상징하는 계절인 이 가을 되면 딱딱한 열매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지요. 바로 그런 뜻을 갖고 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우리가 물상적으로 이해한다. 을경합금을. 이거는 뭐냐면 가을의 열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큰 바위죠. 근데 을목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화초, 작은 풀이나 꽃이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바위에서 핀 화초, 바위에 낀 이끼. 이로 우리가 이 을경합금을 물상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꽃이나 나무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도 많이 비유를 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뭐냐면 바위에 앉아서 쉬는 새의 모양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은 이제 병신합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요. 이제 몇 번 패턴이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병화가 신금을 만나서 합을 이루어서 수오행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병화로부터 이 여섯 번째 자리에 위치한 신금을 만나서 합수, 검정색의 수오행이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병화에 아주 맹렬하게 이게 퍼지는 이런 운동이 신금이라고 하는 가을의 운동, 즉 모든 것을 수렴해서 아주 딱딱한 이런 열매로 만들어내는 이런 신금의 시기에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역시 우리가 물상적으로 이걸 이해해 본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불인데요. 어떤 불이냐면 태양에 비유하는 빛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이거는 아주 날카로운 칼이라든지 보석에 비유하지만 자연의 천문에서는 이게 이제 설입니다. 가을 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매섭죠. 날카롭고. 근데 보세요. 가을의 서리가 햇볕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녹게 되면서 뭐가 생겨요? 물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가을에 센 그런 이 햇볕에 녹는 가을 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보석으로 비유한다라고 하면 좀 빛에 굉장히 반짝거리는 보석.
굉장히 예쁘죠? 이거 역시 병신합수의 모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정임합목은 뭐냐? 정화가 임수를 만나서 합을 이루게 되고 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정화와 임수는 모두 6칸의 좀 거리를 두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목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기본적인 성질은 앞서 이제 계속 살펴봐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화라고 하는 운동이 임수에서 마무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 결국 이제 펼쳐지는 것이 그게 좀 도달하는 이런 모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어쨌든 임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거두어진 어떤 이 기운들이 이제 저장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는 모양이란 말이에요. 역시 이제 반대의 성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한목이에요. 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오행의 성질에서는 소승이다, 시작이다 이런 얘기 했지만 동시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5가지 오행 중에서 생명을 상징하는 기호입니다. 나머지 불이라든지 흙이라든지 쇠라든지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생명이 아니거든요. 목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임합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을 잉태하는 모양이기도 한데 이거를 대표하는 물상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부화하는 알입니다. 닭이 알을 낳잖아요. 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씨앗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알이기도 합니다. 그 알이 가만히 있으면 부화가 됩니까? 엄마 닭이 품어서 은근한 열을 가해야지 그것이 생명으로 탄생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정임합목을 가장 물상적으로 대표하는 모양은 바로 부화하는 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임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계절적으로 이제 추운 겨울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정화라고 하는 거는 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 이렇게 따뜻한 불, 또 이 정임합목의 어떤 물상이고요. 또 하나 이제 이 보면 임수라고 하는 거는 큰 물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바다라든지 아니면 큰 강, 뭐 큰 호수 뭐 이런 거에 비유하는데 정화라고 하는 건 보통 우리가 태양인 병화하고 비교를 해서 이 달에 비유를 하거든요. 바로 큰 바다나 호수에 비춘 달. 이것도 역시 정임합목의 모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무기합화를 살펴보면요. 이거는 무토가 개수를 만나서 합을 이루고 화오행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역시 무로부터 6번째 자리에 있는 개수를 만나서 합화, 즉 큰 불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역시 이거는 무토의 어떤 이 운동이 개수에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무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양의 구간에 있는 이런 운동이 마무리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절정에 이루어서 멈추는 운동이고요. 그리고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의 가장 마지막 자리에 천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수렴하는 운동이 극에 달하는 이런 운동이란 말이에요. 서로 극과 극이 만나는 이런 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만들어지는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화오행. 화는 어떤 오행이에요? 펼쳐지는 운동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좀 역설이 담겨 있는 개념이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 개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음이 극에 이르면 양이 시작되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따라서 무와 개가 만나서 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음양이 교대하는 노양은 음이 되고 노음은 양이 된다라고 하는 음양의 논리가 반영된 합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무게합화라고 하는 이걸 물상적으로 이해할 때는 의외로 이건 굉장히 예쁜 모양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무지개입니다. 보통 무토를 산에 비유하고요. 이 개수를 우로스라고 해가지고 비에 얘기합니다. 산에 비가 온 다음에 아주 예쁜 무지개가 뜨죠. 그게 바로 이 무게합화의 어떤 이런 물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계절과 연관해서 얘기하면 한겨울의 산, 깊은 산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요. 깊은 산 속에 옹달샘, 또 내지는 작은 계곡들, 이거 역시 이 무게합화의 물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천간의 이제 관계 첫 번째, 즉 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중요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운동과 성질이 확대된 모양이라고 얘기했을 때 운동의 성질로 정확하게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구체적인 현실에서 적용되는 물상으로 이해하는 이런 두 가지의 방법을 제가 제시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같이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특히 물상으로 적용하는 거는 언급한 몇 가지를 제외하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좀 고민을 해보면 더욱더 이 천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천간의 관계, 이 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